코미디 같기도 하고, 뭐 감을 따라도 했다,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 부려먹느냐 그러시는데,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치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두는 거고, 부모가 자식을 아무래는 건 갑질이라고 할 때 없듯이. 2년 전 육군 대장 부부의 공감병 갑질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죠. 그 장본인인 박찬주 전 대장이 11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제기된 갑질 의혹이란 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면 반박을 폈습니다. 박 전 대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대상 1호로 삼으려고 공을 들여온 인물이죠. 그러다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해명 기자회견을 연 것인데요. 과연 박 전 대장의 주장은 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다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다느니, 제 처를 여단장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느니, 잘못된 병사를 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뭐 하나 혐의가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일단 검찰이 지난 4월 26일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제기된 박 전 대장 부부의 여러 행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다만 이 같은 지시가 가혹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현행법상 상관의 갑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가혹행위, 이런 제목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박 전 대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법리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가령 박 전 대장은 공감병들을 전방 GOP에 번갈아 보내거나 공감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차게 해 수시로 호출했습니다. 여러 공감병 진술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 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GOP 근무는 국방부 운영지원과가 사병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장의 직권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직권남용은 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전자팔찌를 차게 한 것도 얼차려 같은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리가 형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기소가 된 거지. 그렇죠. 그 공관병들의 진술이 허위라던가 뭐 혐의가 없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 명이 복수로 똑같은 걸 진술을 하는데 그게 안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폭로하고 고발했던 군인권센터 등은 검찰이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면죄부를 내준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청구해 현재 대검에 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갑질에다가 적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저것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헌법소원 넣으려고. 박 전 대장도 공감병들의 폭로 중 일부 행위는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간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감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습니까? 또 공감병을 부려먹은 게 아니라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아들에게 공간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며 공감병을 사역에 동원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 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이날 보도자료를 냈고요. 공감병의 업무가 아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대우, 따라서 명백한 갑질 괴롭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육군 규정을 보면 공감병에게 사적 지시, 어패류나 나물 채취, 수석, 과목, 수집, 가축 사역이나 영농 활동 등은 지시할 수 없다.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장과 달리 박 전 대장의 부인에 대해선 검찰도 공감병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미 기소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장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감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공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감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KBS가 입수해 보도한 검찰 공소장에 나온 부인의 행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박 전 대장 부인은 기역 공감병에게는 썩은 토마토는 너나 먹으라 이런 말을 하면서 집어던졌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을 얼굴에 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은 공감병에게는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며 부침개가 든 봉지를 얼굴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감병을 1시간 동안 발코니에 감금한 사실도 올라 있습니다. 2년 전 폭로돼 국민적 공분을 불렀던 갑질행위 상당수가 적어도 부인에 의해서는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부인의 갑질이 박 전 대장의 위세를 업지 않고서 과연 가능했을까요? 박 전 대장은 저는 공감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그와 그의 부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20대의 나무집 귀한 자식들에게 규정을 벗어난 사역을 시키고 폭행, 감금 혐의를 받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대장 본인은 처벌할 법리가 애매해 불기소한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성과 사과보다 억울함과 원한을 앞세운 전직 사성 장군의 모습,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